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플루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남궁봉수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전력 분석계들이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데 전력 분석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 전력 분석계 종류에 따른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력 분석계에서 많이 측정하고 있는 몇몇 가지 기능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한 가지 전력 분석계가 사용되는 현장에서의 간단한 개통도입니다. 이쪽에 수배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분전반으로서 연결되고, 이 분전반에서 모터 드라이버, 우리가 드라이버 쪽과 그리고 모터 쪽으로 나누어서 측정되어야 한 포인트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측정해야 하는 포인트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하는 전력 분석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돼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간단한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선간 전압, 델타 기열선에서 측정되는 전압들, 발생되는 전압들이 인버터나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AC가 DC로 바뀌고 DC가 AC로 바뀌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신호가 되어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 380V 라인 같은 경우에는 60Hz로 측정하면 되겠지만, 인버터 출력단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주파수가 3kHz에서 많게는 20kHz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 분석계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죠. 따라서 전력 분석계는 크게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 분석계와 그렇지 않고 상용 전력 분석계가 아닌 DC부터 하이 밴드위스의 전력 분석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력 분석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한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두 가지의 전력 분석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의 품질 측정, 그리고 상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전력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 분석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배전반에서 측정을 한다 그러면 CT나 PT 2차 측을 측정을 해서 110V로 다운한다거나 5A로 다운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측정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분전반에서 내가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일반 계기들의 전원의 인입부에서 측정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과연 얼마이고, 최저치는 얼마이고, 평균치는 얼마이고, 최저치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서 모터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를 현재 우리의 계통에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최고치가 얼마인지 장시간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모터의 최고의 전력치가 얼마인지를 더해서 이 두 가지의 합이 우리의 계통도가 견딜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모터를 우리 설비에 달아도 되는지 안 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상용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을 측정할 때 장시간 동안 에너지의 최고치, 평균치, 최저치가 무엇인지를 측정하는 일은 아마 상시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장이 발생했는가?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한 곳의 모터가 발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합니까? 모터 하나만의 문제인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모터가 발열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모터가 과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고조파를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조파는 전원에 끼어있는 노이즈이죠. 5차 고조파는 역상분이기 때문에 모터의 전반적인 과열 현상을 일으킵니다. 한 곳에서의 모터의 과열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터의 과열이 의심된다면
우리는 전력 분석계 고조파 펑션을 이용해서 오차 고조파를 체크해 볼 것입니다. 하나의 모터만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모터의 어떤 그 과열 현상, 우리가 모터의 열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력 분석계의 사용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레코딩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쉽게도 어떤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헐적 문제가 우리 장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필요할 수 있습니까? 전력 분석계를 장시간 동안 걸어놓고 저장하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공급 전력의 품질을 EN50160이나 IC61000번을 통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점들은 모두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 분석계가 측정해야 할 기능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용 전력 분석계,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을 측정하는 분석계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파워 로거입니다. 이 로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실물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 장비의 특징이 하나 있죠. 보시면 이 장비 본체 내에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시간 동안 측정해야 하는 곳에 보관하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장시간 동안 레코딩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로고의 장점들 크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장시간 전력의 품질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측정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정 파라미터는 무엇입니까? 고조파 1차부터 40차 혹은 50차까지의 고조파, 인터하모닉, 디벤수엘, 트레지언트, 전압과 전류의 변동 트렌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든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기준에 맞는 이벤트 측정입니다. 국제기준 IC61000번이나 EN50160번의 국제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트리거들을 하나하나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측정만 한다면, 그리고 국제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이 기기는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포인트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간단한 조작과 쉬운 설치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전원을 연결하고 RST상의 전압과 전류를 연결만 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얘는 장시간 저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스스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장점은 무엇입니까? 빠른 레포트입니다.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가장 전력 분석계가 어려운 점은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을 잡는 것입니다. 2번째는 레포트입니다.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워 로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빠르게 레포팅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3차 고조파가 국제기준 몇 프로에 얼마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포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레포팅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해외의 어떤 다른 업체와 일을 한다면 이 레포팅만 제출하신다면 IC 규정 혹은 EN50160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레포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측정 데이터들을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비를 이용한 간단한 측정 모드입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아까 이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는 화면들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장비가 있고요. 또한 여기에 보신 것처럼 저장된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연결하시면 이와 같이 파형이라든지 그곳에서의 데이터 값들을 한눈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은 벡터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도인데요. RST상의 전압과 전류의 레벨과 그리고 위상차 같은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숫자들을 볼 수 있는 숫자로서 표시하는 기능들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에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조파. 고조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각 차수별로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이와 같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그 변동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컴퓨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워로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설명드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레포팅하고 분석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조작과 컨피그레이션을 추구하다 보니까 셋업에 있어서 자율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하고 꽂기만 하는 쉬운 사용법이 있지만 반면에 나는 어떤 시간대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고 샘플링 레이트를 좀 조정하고 싶고 그 현장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문제들을 잡아내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과 관련돼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래블 슈터라고 해가지고요. 레코드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화면까지 내장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의 장점, 트래블 슈터의 장점은 로고에서의 단점이 되지만 로고에서의 장점은 이 트래블 슈터에서 단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래블 슈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 435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시됐던 1730이라는 모델도 파워 로고로 불리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트래블 슈터로서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중간 정도의 기능에 1736이라는 신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파워 로고로서 그리고 트래블 슈터로서 두 가지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가격대는 이 중간 정도, 한 500만 원 후반대 정도로 금액들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관찰이 가능합니다. 435나 1736 같은 경우엔 파형도 보실 수 있고요. 고조파의 레벨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벤소엘 현상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시간 전력의 품질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로고, 파워 로고, 아까 앞에 보셨던 1750이라는 파워 로고처럼 별도의 셋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쉬운 측정은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전력 분석기보다 쉬운 사용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정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인터하모니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압과 전류의 50차 고조파의 인터하모니까지 생각한다면 그것만 해도 벌써 파라미터는 약 200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벤스웰이나 트레지언트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의 품질의 모든 문제들을 이 435 하나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736도 그것보다는 적은 파라미터지만 생각보다 많은 파라미터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이벤트 측정이 가능합니다. 가끔가다 435랑 타사 전력 분석계랑 그 데이터 값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435에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9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 전력과 관련된 협의회에서 생긴 새로운 측정 방법,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과거의 방법, 클래식 방법으로 측정하는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35는 내가 만약에 과거 2012년 이전의 방법을 측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셋업에서 난 과거의 방식으로 하겠다 세팅을 하시면 과거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요. 요즘 유럽 기준 변경된 유럽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만 2012년 이후의 것 요즘 측정 방법으로 세팅만 하신다면 요즘 방법의 값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435 같은 경우 모두가 선택적으로 가능하십니다. 자, 1736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1736이나 435가 우리가 야외에서 쓸 때 얼마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220V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면 현장에서 우리가 뭐 220V, 380V, 480V 측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바나나로 해서 꼽고요. 앞부분에 악어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악어 클립으로 된 것들을 380V나 440V 혹은 220V의 부스바에 연결 혹은 분전반에 연결만 하시면 별도의 전원 220V를 연결 안 해도 이 장비는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10V 인풋이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모터가 갑자기 빨리 돈다, 혹은 어떤 센서들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사용될 때 전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0에서 10V 인풋을 이용해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30이나 1736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어떤 변동량들을 쉽게 보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압을 RST상의 중립까지, N상까지 측정하실 수도 있고요.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1500A짜리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케이블 타이를 자르지 않고 아주 쉽게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생김새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전원을 90에서 500V까지 이곳에 연결하실 수 있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전원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10V DC 아날로그 신호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은 USB 포트를 이용해서 USB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지 혹은 USB 메모리를 이용해서 그림 같은 것들을 다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1736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을 이용해서 1736 실물을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이게 시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림상으로만 설명드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처럼 스코프 파형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고조파들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용은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요. 메타 펑션과 파워 펑션, 로거 펑션, 그리고 메모리와 세팅, 그리고 위아래 커서 키, 엔터 키, 그리고 펑션 F1, 2, 3, 4, 그리고 전원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현장에서 사용하시는데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건 1730 기존에 있던 장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장비로서 아까 1736과 동일한 펑션 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1730과 1736에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1500A고요. 일반 커런트 프로브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케이블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435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35는 분명히 1736보다 거의 2배 정도 비싼 장비인데요. 이 435가 2배 정도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435가 1736보다는 더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 과도현상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현상은요, 이런 것처럼 간헐적으로 피크 값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한 주기에서 에너지가 크게 변동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력 분석계가 놓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435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잡아낼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간정전이라든지 혹은 과도 전압에서 얼마큼 변동이 있으면 측정, 파형을 저장하겠다라는 기능들도 있고요. 파워웨이브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장시간 동안 스코프 파형으로 저장해서 그 부분을 줌해가지고 이런 과도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까? IBM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6.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전압보다 1.3배 정도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 들어오면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과도 현상이 일어나면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통신선이라든지 CPU나 이와 같은 부분에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도 현상들을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빠른 샘플링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435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의 손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언밸런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 그러니까 고조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나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중성선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기능, 에너지 손실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실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들을 고쳐나간다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눈으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시키고 다시 한번 측정해서 얼마만큼 개선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435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들은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광 설비의 인버터 효율과 관련된 것입니다.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DC가 유입이 돼서 인버터를 통해서 AC로 변환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측정해야 합니까? 태양광이 얼마 시점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구름이 꼈을 때는 얼마큼이 나오는지, 몇 시간대, 몇 시대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발생되는지를 레코딩해야 한다고 한다면, 435를 이용하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손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주파수 대역의 전력 분석계지만 한 상을 DC로 이용해서 DC와 AC, 입출력 부분을 동시에 측정해서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측정해서 셋업을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하드웨어입니다. 물론 생김새는 1730이나 1736과 비슷하지만 이 케이블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이용하셔가지고 측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타사 장비에도 물론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의 굵기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어서 어떤 간극이 아주 좁은 부분에 손쉽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35용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는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435의 본체에서 공급되는 전원을 이용해서 인가가 돼서 정확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을 측정하실 때 뭐 하루나 몇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까지도 측정하거나 혹은 30일까지도 측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배터리를 이용한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가 하루 종일 사용한다면 3일을 못 넘기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가 점점점 닳아가는 그 시점에서, 떨어지는 시점에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플루코 430에 제공되는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정확도 있게 장시간 데이터 로깅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430 시리즈를 이용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IC 규격에 따라서 측정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딥 현상이 있었고 라인 1, 2, 3, 4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어떤 기간 동안 있었는지를 한눈으로 보여주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RMS 이벤트나 웨이브 이벤트를 누르신다면 간단하게 그 부분들을 화면으로 레코딩을 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고객분들이 장비에 대한 설명만 하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조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는 왜 발생하죠? 고조파는 무엇이죠? 예, 고조파는 기본 주파수, 이제 한국은 60Hz인데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노이즈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 고조파는 60Hz 곱하기 3, 약 180Hz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노이즈입니다. 5차 고조파는 60 곱하기 5, 300Hz에 해당하는 노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조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로 갈수록 넌리니어 소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넌리니어 소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조파는 TH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각 나라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5%일 수도 있고요. 8%일 수도 있는데 전압에서의 고조파가요. THD 값이 이거 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관리를 해도 아주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F, 이제 우리가 기본 주파수가 60Hz인데요. 여기 보니까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순방향이고요. 2차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3차는 0이 있는데요. 이 플러스는 정상분, 마이너스는 역상분, 0은 영상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모터 하면서 5차 고조파 말씀 서두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5차 고조파는 역상분,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개가 역으로 생성되게 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터가 정상적으로 돌게 같은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5차 고조파가 많아지면 역으로 회전하게끔 하는 힘들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제 속도, 제 힘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전류를 사용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모가 돼서 전기료가 오르겠죠. 두 번째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터가 과열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터의 과열 현상과 에너지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영상분 설명드릴게요. 영상분이 있는데 영상분은 무엇이냐면요.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Y결선에서 멈춰 있으려고 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중성점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데요. 중성점이 뜨거워집니다. 이 중성점이 뜨거워진다는 건 그쪽으로 전류가 유입된다는 얘기인데요. 중성점에 전류가 유입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차 고조파와 같이 영상분이 많아져서 중성성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불평형 때문에 중성점으로 전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고조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3차 고조파가 많으면 중성점에 전류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정상분 같은 경우에 그 기본 주파수에서의 플러스 부분은 좋은 것이지만요. 7차 부분의 플러스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머님이 제가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플러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이즈가 뒤에서 더 밀어버리면 기기의 오동작이라든지 혹은 과열 현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조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은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사용하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레벨이 줄어듭니다. 전압이 얼마큼 줄어들고 얼마 정도 듀레이션을 가지고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설비의 이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시베마 곡선이라는 곡선이 있는데요. 시베마 곡선은 얼마만큼의 변동량을 견뎌낼 수 있는지 컴퓨터 협회에서 만든 곡선이거든요. 시베마 곡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도 역시 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얼마큼 만들어 사용할 때 전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측정을 해서 우리 설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435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상용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전력 분석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파워로고와 트래블 슈터. 그래서 파워로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트래블 슈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상용 주파수가 아닌 전력 분석계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플로코에는 노르마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노르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얘는 DC부터 뒤에 껴지는 모듈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10메가까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DC 전력을 측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소자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의 전력의 사용량은 얼마인지를 측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렬 연결을 이용해서 저전류의 고주파수 대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노르마라는 이 시리즈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화면들은 노르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와트값도 볼 수 있고요. 파형도 볼 수 있고요. 레코딩 기능도 수용할 수 있고요. 벡터도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일반 전력 분석계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밴드위스가 틀리고요. 그리고 적산도 전류도 가능하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전압 6개, 전류 6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당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고요. 1, 2, 3번 채널을 입력단, 4, 5, 6단을 출력단을 측정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입출력단의 효율을 보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활선 상태에서의 임피던스 측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전력대에서 얼마만큼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용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닌 노르마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전력 분석계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뿐만 아니라 순수 저항이라든지 리액턴스 성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활선 상태에서의 이와 같은 것들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코프 모드가 아주 강한데요. 스코프 모드에서 내가 예를 들면 10초면 10초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0초 동안 버퍼에 들어오는 파형들을 버퍼에 저장했다가 10초 후에 그걸 한꺼번에 컴퓨터로 보내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타임 없이 문제들을 파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와 같은 스코프 모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일반 레코더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유도 있게 어떠한 전력의 품질들을 측정하거나 적산이나 무효 전력 같은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상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노르마 시리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장비들의 사용도 아주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뒤에 끼워지는 모듈들이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요. 아주 정밀도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주파수 대역도 3메가에서부터 10메가까지 가능하고요. 거기에 뒤에 직렬 연결할 수 있는 커런트 레인지도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얘가 일반 커런트 프로브도 쓸 수 있습니다. 뒤에 BNC 타입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커런트 프로브를 이용하신다면 이와 같은 것들도 쉽게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PPT를 가지고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 타입, 상용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는 전력 분석기와 상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주파수 대역을 측정하는 전력 분석기, 그리고 상용 주파수를 측정하는 전력 분석기에서도 두 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력을 측정하고 분석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떠한 전력 분석기를 사용해야 되는지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전력 분석기에 대한 특장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능들 가운데 몇 가지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점들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세미나가 웹 세미나가 마쳐지고 난 후에요.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신다면 그곳으로 일주일 내에 전화 드려서 좀 자세한 점들을 알려드리고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장비들, 그림들을 실물들을 놓고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PPT를 통해서 오늘 웹 세미나를 듣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전력 분석기에 대한 특징들과 장단점들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장비들에 대한 실물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가 신장비인 1736이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서 이 장비를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나머지 장비들을 통해서 전력 분석기의 특장점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1730이라는 제품입니다. 좀 저렴한 금액,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분석기인데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래블 슈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레코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현장에서의 220, 380, 440, 480V에서 이 부분들을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220V나 기타 장용 전원대에서 바나나 타입을 꽂아서 연결해서요. 이 부분을 끝부분 악어클립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분전막 같은 경우는 220V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380V나 480V, 440V에 연결만 하시면 전원, 별도의 전원 인가 없이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20V 라인을 길게 끌고 와서 이곳을 연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380V 들어오는 라인을 연결하신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저장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1500A짜리 AC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인데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좀 작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커런트 프로브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일반적인 것들을 측정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전압 프로브는 어떻습니까? 성정리하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RST, N 이렇게 다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했는지, 뭘 연결했는지 찾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L1, L2,
L3N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L1에 L1을 연결하시고 L2에 L2를 연결하시고 L3에 L3 연결하시고 N에 N을 연결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직접 현장에 있는 RSTN에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요. 이곳에 이제 바나나를 꽂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멀티메타의 프로브를 여기 연결해 보신다면 실제로 전압이 제대로 인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장비에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의 또 다른 장점은 아까 제가 어떠한 것들을 설명드렸었죠. 예, 0에서부터 10V 입력이 가능합니다.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기타 센서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요. 어떤 변화에 따라서, 물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시 레코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730은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이 쉽게 전력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장비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 사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736은 이 비슷한 구성인데요. 여기에 기능들, 스코프 기능과 고조파 기능이 추가가 돼서 어떤 특정하는 장비들을 특정하는 대상체에 고조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더 특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35-2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35-2 같은 경우에는요, 이 뒤쪽 안쪽에 배터리를 넣는 옆부분에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서요. 8기가 SD카드부터 시작해서 32기가 SD카드까지 꽂을 수가 있고요. 요즘은 무선 SD카드를 연결을 한다면 무선으로 컴퓨터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기존보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플로코 장비 중에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장점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주 얇은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이면서 동시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배터리 연결되는 부분이 없죠. 이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435에 435에서 전원을 이곳 플렉셔블 커런트 프로브에 인가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커런트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물론 435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 전원이 인가가 돼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인가가 된 상태에서 장시간 측정을 해도 전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장시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멀티메타 프로브, 전압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요, 악어 클립을 연결해가지고 RSTN까지 그리고 접시까지 동시에 측정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된 데모 장비가 좀 지저분한데요. 워낙 데모를 이 장비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깨끗한 장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현장 가서 데모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이 장비가 얼마나 쉽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전력 분석기에 가장 필요한 요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측정이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석이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루크의 전력 분석계, 많은 종류의 전력 분석계가 있는데요. 이 모든 전력 분석계는 고객들의 이 두 가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데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저희 가까운 플루크 대리점이나 혹은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을 찾아뵙고 이 전력 분석계들을 직접 데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문의하실 점들이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화 드려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와 같은 웹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